안녕하세요. 공간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기업 일동 이현수 과장. 금일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곰팡이가 핀 벽 과연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작업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 보니까 저희 영상 보고 시공 받게 되는데 영상 보니까 그 집은 다 철거하던데 왜 우리 집은 철거를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도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말고도 인테리어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곰팡이 회사들 영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어떤 데서는 다 철거를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그냥 작업하는 것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설명을 드린다 치면은 곰팡이가 핀 벽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겪었던 생생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일단 보고 같이 보실게요. 네, 영상을 지금 잘 보셨을 텐데요. 겉면에 굉장히 심한 곰팡이가 펴있죠. 하지만 제가 딱 벽지 한 장만 벗겼을 뿐인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이건 영상 하나 준비된 거겠지만 이거 말고 제가 현장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객님들께서도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완전 썩었으면 어떡해 해서 제가 벽지 제거한 걸 딱 보여드리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벽면 뒤편이 너무 깨끗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벽지 제거 말고도 가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습기가 많이 차고 엄청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싹 철거를 하고 뒤편 벽면을 딱 확인을 했는데 거기 너무 깨끗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보통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곰팡이가 폈다라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벽면에서 냉기가 나와서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이슬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는 과한 습기가 계속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 과한 습기가 24시간, 48시간 동안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두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태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상황 자체도 결로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이슬점으로 인해서 결로가 맺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과한 습기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을 이미 한 최고 겉면에 생기는지 안에 생기는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면에 생기는 개념은 둘 다 근데 사실은 단열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냉기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겉면에 지금 결로 현상이 생기는 개념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열이 부실했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개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공간이 진공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단열 공간이 잘 유지가 되고 밖에 있는 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겉면에 좀 생기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 단열 상태에서 벌어진 공간이라든가 습기가 이 벽면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냉기 나오는 시멘트 공벽에서 결로가 생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린다고 치면은 과한 습기 결로가 이 맨 최단 밖에 생기냐 아니면 단열 안쪽에 생기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리를 하자면은 굳이 벽면에 곰팡이가 핀 상황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들어가 있는 단열 벽들을 굳이 다 뜯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단열 상태에서 습기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마감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겉에만 곰팡이가 펴가지고 안에 단열이 짱짱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굳이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굳이 철거를 하게 된다고 치면 비용적인 부분이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겠죠. 많게는 30만원부터
뭐 철거 면적에 따라서는 더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있으니까 더 늘어나는 개념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에 맞춰갖고 천정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벽면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빈 공간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후처리 작업들이 또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무조건 철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체크가 되셨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면 자가적으로도 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는 전문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자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 벽면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좋은 거, 벽지를 뜯어보고, 그리고 T존이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저희는 콜드 브릿지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냉기가 많이 모이는, 그리고 곰팡이가 심하게 퍼있는 그 구간을 따보는 거예요. 한번 벽면을 따가 석고를 따고 안에 단열재를 따가지고 안쪽 자재들이 썩어있는 상태로 확인을 하는 거, 이거는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프로 가능하신 거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벽면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냉기 나오는 범위를 체크를 하고요, 물기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함수량 체크하는 기계들은 저희 들고 있기 때문에 벽면에 찔러 넣어가지고 이 지금 앞에 있는 단열 벽이 얼마만큼 물기를 머금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잘 건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는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셀프 하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도려내고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 따놓은 부분을 이용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부분도 체크를 하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벽면을 체크를 해서 철거를 할지 말지를 정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철거를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단열을 새롭게 들어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이 단열 벽들을 완전 정리를 하고 철거를 싹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드렸다시피 단열한 벽 안쪽에 있는 자재들이 굉장히 썩어 있을 경우인데요. 요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단열을 했지만 틈이 노출이 되어서 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옹벽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벽면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누수가 되어서 자재가 썩는 경우, 이 2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 단열 벽 안에가 자재가 썩어 있는 상황이면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겉면에 과한 습기라든가 아니면 단열이 잘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벽지 맨 겉에 노출되는 부분이 너무 곰팡이가 심해가지고 이 벽지뿐만 아니고 석고라든가 뒤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까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상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벽을 세우기 위해서 잡아놓는 그 틀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완전히 썩어서 먹어 들어가 버렸을 때, 그러니까 겉에 핀 곰팡이지만 이 오염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에까지 이제 문제를 끼쳤다고 싶을 때는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염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공을 들어가다 보면은 단열을 단열한 지 꽤나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 상태가 노후돼서 부식돼가지고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열은 분명히 잘 되기는 했지만 제가 손을 눌렀을 때 퍽퍽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 띄어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열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 벽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단열을 한 안쪽에서 자재들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 겉에 있는 곰팡이 오염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쪽까지 영향을 끼쳤을 경우, 네 번째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단열재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부식되고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열이 불가능할 때, 이 4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굳이 벽면 철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열적인 부분 방식이 너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약간 인테리어 단열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 이보드 단열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벽면에 바로바로 붙이는 단열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촬영 중에 이제 뭐 실리콘을 써서 하는 방법, 뭐
떡방아 떠바리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도 분명히 안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를 하겠지만 무조건 철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일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은 고객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도 알고 계셔야지 누군가가 이제 벽면을 철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서 비용을 굳이 추가적으로 뭐 더 들고 시공 기간까지 늘리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 다음에 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찍을 내용들이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한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눈에 곰팡이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가구를 들으면서 확인됐는데 곰팡이가 없어요. 근데 자꾸 어디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은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힐더 윤수 과장이었습니다.